anti-fragile and get harder, smarter, faster, and stronger. 이게 다 안티프레질이 되는 것이고 더 단단해지고 똑똑해지고 빨라지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Because it was tied to the calendar. It was tied to nature. It was a natural cycle. 로마 정치 제도가 우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달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인데 마치 자연의 순환이자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성공하길 바라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So it's the dynamism of the hierarchy keeps it revivified and fresh.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역동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The Roman political system, it bred harder, stronger, faster, smarter individuals. 이처럼 로마 정치 제도는 로마인들을 더 단단하고 강하고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저와 내 딸바님이 제작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와 로버트 브리드러브의 와리스머니 시리즈 더빙 영상들은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단순히 희소성, 탈중앙성, 검열 저항성 등 현재 화폐 시스템과의 비교 우위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냉혹한 자연에 적응하고 그곳의 지배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발명했던 핵심 기술들과 만들고 고안해낸 추상적인 개념 등 인류의 문명 발전의 빅 히스토리 안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과의 유사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부에서 4부까지는 석기시대부터 청동기 전까지의 인류 문명 발전의 과정을 쭉 설명해 왔고 이제부터 철기시대로 넘어가 재미있는 로마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다같이 마이클 세일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러 가시죠. Let's go! You gotta do all that to get to the Iron Age. 앞서 얘기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인류는 철기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기술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 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인류가 불을 이용해서 금속을 가공하면서 청동기, 철기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에 대한 참으로 훌륭한 사례인 거는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경쟁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nd become both anti-fragile and get harder, smarter, faster, and stronger. 이게 다 안티프레질이 되는 것이고 더 단단해지고 똑똑해지고 빨라지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로마에 좀 더 집중해보자고요. 리비우스가 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로마 공화국은 700년간 번영을 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려 700년! 그것도 제국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가능케 한 로마의 정치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15일을 조심하라라는 율리우스 시저와 관련된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날을 보통 율리우스 시저의 죽음과 연결짓는데 근데 3월 15일이 원래 뭐하는 날이었냐면 로마인들이 모두 모여서 선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을 통틀어 가장 체계화가 잘 된 문명이 로마였어요. 조직화, 체계화가 잘 돼 있으니 세계를 지배한 거죠. 특히 가장 빼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매년 3월 15일에 행해진 선거 시스템이었습니다. 2명의 집정관을 선출하고 장교들을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2주 정도의 종교 행사를 열었죠. 예배를 하고 신들을 섬기고 들뜬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자신들이 유니크하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축제를 하고 동시에 군대를 소집하고 군사훈련도 행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6주를 보내고 나면 이제 5월 1일이 되겠죠. 6주 동안 그들은 조직을 갖추고 축하하고 텐션도 올리고 좋은 징조를 기다리며 큰일을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And then the campaigning season starts, May 1st. 그러면 5월 1일부터 전쟁 시즌입니다. 5월 1일부터는 유럽의 날씨가 엄청 좋아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5월 1일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맨날 비가 오고 폭풍이 와서 멀리 진군하거나 항해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너무 추운데다가 추위를 이겨낸다고 해도 폭풍이 와서 배를 집어삼킵니다. 결국 인간 전쟁사를 보면 싸우다 죽은 수보다 자연과 싸우다 죽은 수가 더 많거든요. 이처럼 제일 위험한 건 자연의 냉혹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여름철에만 전쟁을 한 거고요. 암튼 이렇게 5월 1일에 시작된 전쟁 시즌은 좋은 계절인 6, 7, 8, 9월 동안 지속되고 만약
어딘가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라면 적어도 10월쯤에는 멈추고 11월 전까지는 막사로 회군한 뒤에 11월, 12월, 1월 어쩌면 11월까지는 어떻게 전쟁을 지속해 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겨울인 12월, 1월, 2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연 조건이 적군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니까요. 그리고 지중해는 알다시피 겨울에 항해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겨울철에 지중해로 요트 타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한 날씨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겨울 동안엔 쉬고 회복하고 재결집하고 정치활동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를 논하고 그랬겠죠. 얘는 좀 늙었어, 얘는 한물 갔어, 얘는 유망한 뉴페이스야 등등. 너가 이번에 나를 밀어주면 다음에 내가 널 밀어줄게. 이처럼 로마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이루면서 스스로 로마인임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3월 또다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결정하는 거죠. 개똥이는 호민관, 새똥이는 집정관이 되고 말똥이는 도지사가 되라. 이렇게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역할 로테이션은 계속되는 거죠. 만약 가장 훌륭한 놈이 전쟁 중에 죽거나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내년에 대신하고, 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삼촌과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후에 20대 초반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훌륭한 가문 전체가 쓸려나갔어도 계속해서 다른 로마인, 또 다른 로마인, 또 다른 로마인이 반복되는 거죠. And so the political system had a certain elegance to it because it was tied to the calendar. It was tied to nature. It was a natural cycle. 로마 정치 제도가 우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달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인데 마치 자연의 순환이자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성공하길 바라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출정을 나가고 본국에 돌아와서 업적을 인정받는데 이 부분에서 정치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방향과 신념으로 이끈 거죠. 신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는 로마인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다 함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도 않는데 왜 자신이 로마를 위해 죽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신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날씨도 자연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선거를 3월 15일에 했다는 사실의 중요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5월부터 날씨가 좋아진다는 조건하에 전쟁을 준비한다면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당연히 3월 15일이 매우 적합했겠죠. 무려 700년 전에 그런 걸 생각한 걸 보면 참 영리했던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로마의 방식이죠. 여기에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죠. 누구나 자아, 에고가 있잖아요. 따라서 누구나 다음은 내 차례를 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누군가 올해 최고의 장군이라고 해도 내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게 계속되었던 거예요. 2인자 가문 출신 입장에서 누군가가 1인자 가문 출신이라면 2인자는 아마 1인자를 지지할 겁니다. 그래야 다음은 내 차례라는 기대를 할 테니까요. 반대로 그런 자리가 세습되고 앞으로 60년간 권력이 지속된다면 모든 문명은 그런 시점마다 붕괴를 맞았습니다. 공정함,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그간 로마의 방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왕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So it's the dynamism of the hierarchy keeps it revivified and fresh.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역동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언젠가는 나도 잘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활력이 로마 사회에는 넘쳤을 거고요. 게다가 이 역동성이 임의적인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계절이라는 자연법에 구속되어 조화를 이뤄나갔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Anti-fragile. Right. The Romans are anti-fragile. They're always going off to fight. 안티프레질, 로마는 안티프레질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항상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전쟁이잖아요. 현대사회의 CEO를 보면 아마 10년, 20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저만 해도 올해 55세고 꽤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40에서 65세 사이의 CEO가 되는 게 그닥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작은 배의 선장?
40세 정도면 그 자리를 맡고 65세 은퇴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에서 25년 동안 같은 일을 하겠죠. 한 번은 제가 미군 기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미군 오리엔테이션 투어였는데 원로 의원 대접을 받았어요. 육해 공군기지, 해병대 기지, 르중 캠프, 포트 후드 등을 돌았죠. 그중 하나는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항공모함 투어를 쭉 했죠. 그리고 대장을 직접 만났는데 5,000명이나 타고 있는 항모 군인들의 평균 연령이 19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교들은 20대나 30대 초반이고요. 여기서 퀴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몇 살이었을까요? 정답은 41세. 와, 진짜 젊은 나이네요. 그래서 넘버 2와 얘기했어요. 그는 38세랍니다. 항공모함 넘버 2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라고 했고 대장이면 36개월 정도라네요. 참고로 여긴 전쟁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핵탑재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 자체가 미 해군력의 12분의 1인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 3개 정도는 쑥대밭을 만들고 세계 어느 나라랑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이죠. 정말 중대한 임무잖아요. 그럼요. 항공모함 한 대 전체에 대한 지휘권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온 건지 물어봤더니 그가 말하길 일단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어떤 한 임무를 몇 년간 수행하고 1년에서 3년마다 다른 부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2년 전쯤 넘버 2가 되었고 6개월 전쯤 또 승진해서 함장이 되었죠. 여기서는 24개월 동안 복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딱 1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미 해군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12명 중 하나인 장교네요. 미 해군은 엄청 크잖아요. 수십만 명일 텐데 이 항모는 미군의 핵심 자산인데 12개월 후면 떠난다고요? 네, 떠납니다. 아니, 당신이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계속하면 안 되나요? 세계 3차 대전도 시작할 수 있는 급인데 왜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리스크를 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잘못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고로 그 어떤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40대를 어떤 자리에 넣고 임기를 36개월로 제한하지 않죠. 도시, 주, 국가, 기업은 물론이고 요트도 이렇게는 안 해요. 100피트짜리 유람선을 컨트롤하는데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선장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래, 네가 한 20년 해라 하면서 안 바꿀 거예요. 심지어 요리사나 잔디 정리해주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출중한 장군이 36개월 후에 떠나야 하는 걸까요? 아무거나 답을 찍어봐요. 어차피 대답을 들으면 뿅 갈 테니까. 당장 떠오르는 것은 너무 고인물이 되면 뇌물받고 부패하고 그런 거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쪽은 아니고 그건 산림 관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공공재인 공원이 오용되지 않도록 산림 경비원들을 계속 순환근무시키는 거예요. 보다 나은 공원 서비스와 부패 방지를 막는 훌륭한 기술이죠. 근데 이건 약간 다릅니다. 항공모함 데크에 서서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이 젊은 장교는 막강한 권한으로 원하는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이 해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대체 왜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죠? 이런 자리는 정말 뛰어나야 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매년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에 날고기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차례가 돌아가야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려요. 갓 졸업해서 인관한 21살짜리 소위들, 이들은 자신의 삶과 경력을 해군 장교로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어요. 그 원동력의 정점은 언젠가 나도 캡틴이 돼서 이런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들의 희망이에요. 제 경우는 이 항공모함의 캡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사랑하고 그걸 위해 싸우다 죽을 만큼 소중히 여기는 걸 원한다면 기회라는 게 주어져야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니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손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왜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된 조직이 기업보다 우수한가, 이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샤를 드골의 말, 무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묘비가 묘소에는 가득하다, 이 말처럼요. 정말 그렇네요.
어렸을 적에 누구나 해봤을 법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테네시에서 자랐는데 나는 나중에 커서 미국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꿈을 누구나 가져본 적 있잖아요. 물론 이제는 바보 같은 생각이고 허황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아니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애국심을 부여하고 나라의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는 동기를 줬던 것 같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수준 높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 최대한의 동기 부여를 해줘야 하니까. 해군 장교들에게도 특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함장이 하급 장교들에게 얘기하기를 언제 입대했니? 언젠가 너의 차례도 온단다. 나는 비록 함장이지만 너랑 같은 전우야. 너도 나만큼 뛰어나. 네가 해군의 미래야.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감이자 리스펙인 거죠. 로마인들의 공화국은 700년간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로마인이다. 올해는 당신 라이벌의 지위를 받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네가 지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방식. 자연 조건에 따르면서도 전체의 합이 부분합보다 큰 조직을 꾸린 거고, 이걸 위해서 지속적인 물갈이를 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리더십의 유입이 있는 거죠. 누군가 바톤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바톤을 집어들고, 이것이 로마의 번영으로 이끈 겁니다. 왕 같은 건 없었잖아요. 2차 포에니 전쟁 책을 보면 2차 마케도니아 전쟁 이 책인 것 같네요. 암튼 로마인들이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와 싸우러 갔습니다. 필리포스에게는 끔찍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놈은 형제를 모함해서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죽이도록 했어요. 나중에 모함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필리포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이렇게 아빠도 미친왕이고 아들도 미친놈이니 온 나라가 망가진 거죠. 반면 로마의 지도자는 당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고 그의 수하 장교들은 경쟁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지도자가 게으르고 술을 좋아하고 비겁하고 멍청하다면 장교들에 의해 로마의 상원에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가십적인 얘기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암튼 중요한 건 모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아니면 내년이라도 교체돼 버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높은 수준의 프로의식을 유지해야죠. 이게 바로 시장 내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장의 경쟁이죠. 누군가 비트코인 채굴자인데 저렴한 전기를 확보 못했고 그래서 경쟁력을 잃었다면 그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에 무슨 상관일까요? 지구 반대편의 다른 곳에서 채굴하는 놈이, 그것도 그 사람보다 경쟁력 있는 뛰어난 애들이 항상 있을 텐데요. Absolutely. That's the reason entrepreneurs in the free market are accountable to the preferences of their customers, right? 한마디로 말해 더 강건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겠죠? 기업가들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경쟁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잖아요. 외부 환경 변화, 시장 고객 이탈 등등 온갖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따라서 항상 대비해야 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반면에 경쟁이 없는 독과점 체제는 이거랑 반대겠죠? 시장의 고객들은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을 테니 기업가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에 무슨 변화가 있든 없든 고객들의 선호가 바뀌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The Roman political system, it bred harder, stronger, faster, smarter individuals. 이처럼 로마 정치 제도는 로마인들을 더 단단하고 강하고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3살 때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라는 조직이 최우선이고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은 여기에 예속되는 겁니다.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렇게 로마가 700년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종종 잊는데 700년간 이런 시스템을 잘 지속한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로마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게 됐던 그 배경에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법에 맞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팅했던 로마인들의 현명한 방식이 위대한 정치 시스템으로 연결됐고, 결국 그 시스템 안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생의 관계로 연결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시장의 경쟁 시스템이고, 비트코인이야말로 이걸 가장 정확히 잘 보여주는 네트워크라는 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넷달바님이 제작하실 이어지는 6부 영상에서는 로마의 정치 시스템과 함께 꼭 살펴봐야 할 위대한 군대 시스템, 그 중에서도 표준화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럼 6부 영상이 업로드되면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